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고요. 입양의 날이네요. 백천만에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어제도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55번째더라고요. 5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했다가 화성으로 12시까지 가서요 2박 3일간 그 교육이 있어갖고 준비해갖고 하는 중입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56번째 출근길에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통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VN 교통방송 청주지역 교통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까치님이 아이고 힌트가 더 어려워요. 학 오리 다음에 그 뭐단가 이렇게 문제를 주셨는데 학 오리 다음에 뭐 두꺼비 익었어요, 고양이 익었어요, 먹었어요. 네, 같이 조류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힌트 중에 가위가 생각난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8568번님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 0599번님 우리 여운님이 또 힌트 구스다운입니다.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힌트를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정답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10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어서 신속 정확한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청주에 사고 있습니다. 중부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사거리에서 창리 사거리 방향 중간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사고 났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이라는 이창주 통신원에 제보 있었습니다. 중구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사거리에서 창리 사거리 방향입니다. 중간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사고 발생해 처리 중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신다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흐름 살펴봅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구간 정체 빚어지고 있는데요. 복대로 복대 가경시장 사거리에서 복대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사직대로 조달청에서 복대 사거리 쪽으로 신호 3번까지도 필요합니다. 가경로 서부소방서 사거리에서 대신로 서청주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까지 감안하셔야겠고요. 서부로 성화 사거리에서 중림 사거리 방향 신호 2번에서 3번까지 필요합니다. 모심서로 모충사거리에서 서원대학교 방향으로 정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태경, 남승우, 김태환, 한원태, 이동혁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직지대로 복명사거리에서 봉정사거리 방향 신호 2번에서 3번까지 받고 있고요. 대신로 서청주 우체국 사거리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최서준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백북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서 월명공원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월명로 월명공원 사거리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도 같은 흐름 이어집니다. 일순환로 율량교 사거리에서 내덕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시흥아파트 사거리에서 신봉 사거리 구간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김종천 신도휴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복명사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소통 좋습니다. 충대 후문사거리에서 각 방향으로는 신호 2번까지 필요합니다. 이동혁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오창대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사거리에서 오창 나들목 방향으로 신호 1번에서 2번 필요하다고 서정일 통신원 알려왔고요. 오송생명 4로 신촌 2교차로에서 메디톡스 3공장 방향 신호 2번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송생명로 만수교차로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쪽으로도 같은 흐름 이어집니다. 유정환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공항로 덕성초등학교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통신원 제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박민경이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TVN 교통방송 오늘은 청주 시내만 고속도로 소식이라든지요. 공항 소식은 청주공항 소식은 안 알려주고요. 시내가 많이 알려주네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저는 2박 3일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갔다가 금요일 날 와갖고 내일 오고 금요일 오고 이제 방송을 못 오고요. 월요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되셨으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 20대 대통령이 취임했죠.
국무총리는 제가 얘기했죠. 국회에서 꼭 표결해갖고 과반수 참석 인원의 그 과반수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해갖고 표결로 꼭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국무총리를 추천을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 장관 국무위원들은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지금 그 취임할 때 그 총리도 아직까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그 표결 처리를 안 해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랑 연계해갖고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나 자진 사퇴 안 하면은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명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민주당도 그렇고요, 정의당도 그렇고 협치 일부에서는 또 협치라든지요, 국민통합 얘기하고 나오고 있네요. 이게 맞는 게 모르겠네요, 참. 오늘의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방송하다 보니까요,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읽더라도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길은 걸 하다 보니까요, 그 말이 이어지는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안 읽으면은요, 이상한 말이 되는 것 같아갖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아나운서 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잘하시는지 이번 새삼 느꼈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첫 번째 소식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 246만원이래네요. 246만원. 최고 많이 타는 사람은 월 최고 수령액이 246만원, 평균은 57만 2천원. 저도 국민연금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금 개시일로부터 매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저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말고도 이제 그 노인연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갖고 개인이 또 민영연금을 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 생각하시면은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 세까지 살아있으면 뭐 생존 축하금도 주고요, 매년 얼마씩 해갖고 젊었을 때 얼마를 부어놓으니까요, 한 10년이나 얼마를 부어놓으니까요, 나중에 1년에 뭐 100얼마를 탄다든지, 그거는 뭐 많지는 않은데요, 금액수에 따라 갖고 5만 얼마를 10년 동안 젊었을 때 해놓으니까요, 한 달에 60세인가요? 이렇게 돼갖고 한 달에 민영 회사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들은 연금에서 한 달에 10만원이라든지요, 한 15만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잘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달 13년 만에 주담대 7% 돌파하나, 영끌족 이자 패닉이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 주담대가 뭔지 한번, 주식담보대출인가요 이게? 주담대 7% 돌파나 영끌족 이자 패닉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날짜는요, 어제 날짜인데 10일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5월 10일 이후요,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 양도세
45%만 내고 팔 수 있다 얘네요.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은요, 보유하고 다주택자 집 양도세 45%만 내고 팔 수 있네요. 하루를 여는 지혜는요, 미래를 계획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박근호의 비밀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루를 여는 지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충청북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충북 특산물로 단양 마늘이 됐네요. 충청북도의 이달의 충북 특산물로 단양 마늘이 됐네요. 육족인 것이 가장 특징인 단양 마늘은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하고 맛과 향이 독특하고 매운맛이 강합니다. 향암 효과도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 단양 마늘과 7월에 열리는 단양 마늘 축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에 충북의 로컬푸드, 충북의 특산물 단양 마늘이 소개됐네요. 여러분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하면은 몇 가지가 있죠. 저의 고향인 충남 서산하고요. 육종 마늘이 유명하죠. 그리고 의성 마늘도 유명하고 단양 마늘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가을에 심어갖고 5월인가 6월달에 수확하죠. 마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효능요.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하고요. 피로회복하고요. 정력 증강, 이런 게 있네요. 마늘의 효능이.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 알리신은 살균, 항균 작용과 더불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또 마늘은 효과적인 항암식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5도씨요. 보관 기간은 1개월이고요. 찰떡궁합은 돼지고기와 찰떡궁합이라고 하나요. 10에서 15도씨 1개월간 보관하고요. 돼지고기 먹을 때는 마늘이랑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 마늘 재배에 유리한 충북 단양군. 전 지역에 걸쳐 석화암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석회의 요구도가 높은 마늘 생육에 유리해요. 단양 지역 토양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안산의 함량이 적어 마늘 생육 상태가 좋아요. 그렇죠. 마늘 심을 때 석회를 뿌리죠. 석회를.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이 비교적 높고 안산의 함량이 적어 마늘 생육 상태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2월까지 기온이 국내 한지형 마늘 주산지 중 가장 낮아 품질 좋은 한지형 마늘 생산에 적합해요. 그렇죠. 그쪽 단양 제천 지역도 요즘은요 다른 지역보다 최고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기온이 국내 한지형 마늘 주산지 중 가장 낮으네요. 그래갖고 적합하다고 그러네요. 세 번째는 마늘은 역시 단양 마늘은 육족인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단단해서 저장성이 강하고 맛과 향이
독특하여 매운맛이 타 지역에 비해 강합니다. 그리고 점토 함량이 많은 식양토의 비율이 높아 마늘통이 단단하고 열구가 적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인 단양마늘과 함께 7월에 열리는 단양 마늘축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충청북도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백내장 수술이 4월부터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도수치료 이런 게 강화됐죠. 그래갖고 그 전에 백내장 수술도 있는데요. 그 백내장 수술은 3에서 4급인가요? 거기에는 무조건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데요. 세극등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꼭 해야 된다 했죠. 거기서 1, 2급인데도요, 병원에서 자기들 이익을 치른다든지요,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백내장 수술에 하자고 하면은요, 나중에 혹시 병원에서 권하는 데 있다가 수술비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두 가지 모르면 절대 못 받습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요. 하도 보험 사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악이 없는 환자들까지 비싼 수술비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어떻게 까다로워졌을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는 백내장이 실제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제는 결과지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약관을 적용 중이니 주의하세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 요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요. 결과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것 같으네요. 백내장 등급이 낮으면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충북에 사는 이모 씨는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백내장 등급이 낮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료 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씨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보장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등급은 5, 6단계로 분류되는데 3, 4등급일 때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사가 일상생활에 불편하겠다고 판단하면 1, 2급 등급이어도 수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금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4급일 때 수술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의료 자문을 맡기는 제3의 의료기관은 보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구조라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자문 결과를 내지는 않을지 그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의료 자문. 그래서 여기 다음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받고 결과지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의사 말만 듣고 수술했는데 보험사에서 백내장이 아니라고 의심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료 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동시 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백내장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 자문 동의를 요구한다면 동시 감정을 요청해서 의료 자문을 맡길
병원을 함께 정해서요. 그러면 보험사 마음대로 정한 병원에서 무작정 백내장 등급을 낮게 진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뉴스는요,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서주희 영상 기자가 올리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세상의 모든 명언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정말 사랑한다면, 제목이 이렇게 됐네. 둘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이에는 모든 것이 동등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나만큼 많이 사랑하고, 나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그러다 나랑 사랑하는 것 같아. 왜 맨날 나만 이해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투고 둘 사이에 신뢰가 깨진다. 어쩌면 혼자 사랑하고 혼자만 배려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긴 시간들을 놓고 본다면 모든 것이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둘이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다. 이규영의 좋은 날이야 네가 옆에 있잖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에 제가 여러가지로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참외랑 땅콩, 견과류랑 먹지 말라 했죠. 이번에는요, 그리고 바나나 대해서도 알려드렸죠. 바나나는 이제 색깔별로 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렸는데, 오늘은요,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절대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저도 혈압약을 먹은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혈압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사무실을 하면서 거기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요. 뒷목이 땡기고, 가끔 사람들이 뚜껑 열린다고 하죠. 그건 저 경험했습니다. 머리 위가요, 따끈따끈합니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요. 그래갖고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요, 고혈압 기가 있다 해갖고 몇 달간 더 지켜보고서는 나중에 그때가 고혈압이라 해갖고 약을 먹고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요. 뚜껑이 열린다든지, 머리 위가 뜨뜻하고, 뒷목이 땡기고, 뒷머리가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고혈압을 듣더라고요. 혈압약 복용 중 먹지 말할 게 있네요. 여러 가지 있네요.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바나나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바나나 이외에도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랑 바나나는 우선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다른 저것도 나옵니다. 자몽도 있고 치즈도 있고요. 혈압약 같은 경우도요, 혈압약 하나만 먹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100mg짜리 같이 처방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아스피린 먹으면은요, 그냥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 걸린 사람도 좋고요. 그거 먹어놓으면 암도 덜 걸릴 수도 있고, 혈액이 맑아갖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은요, 아스피린 먹다가 발치를 한다든지요, 이를 뺀다든지,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은요, 피가 멈추지 않아갖고서는요, 그런 거 있게 되면은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아스피린을 안 먹고서는요, 하고서는 해야지, 계속 먹은 상태에서 하면은 피가 안 멈춘다든지 이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발치할 때도 아스피린을 끊고 혈압약만 먹고, 혈압약은 저 같은 경우는 아발탄이거든요. 아발탄인데 이제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혈압약도 양도 그렇고 같이 먹는 것도 틀린데, 혈압약 먹는 사람들은요, 이 바나나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도 혈압약을 먹고 있을 정도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혈압약을 바나나 위에 이런 음식과 먹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도주스네요. 포도주스. 포도주스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고혈압을 분해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포도주스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이 제대로 분해지지 못하고 몸에 쌓여 갑자기 혈압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 있고요, 포도주스.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네, 포도주스. 그리고 제가 첫 번에 바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이게 제가 금방도 바나나라고 했는데요. 바나나에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그러나 혈압약에 포함된 이뇨성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바나나와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몸속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몸속의 칼륨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심장마비가 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바나나는 심장마비네요. 그리고 아까 포도주스는 혈압을 낮게 해준다고 해갖고서요, 혈압을 낮게 해주면 뭐가 안 좋다 했죠? 혈압을 낮게 해준다고 했고요. 바나나는 그 칼륨 농도를 너무 높게 해갖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했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치즈입니다.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티라민은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종류로 혈압약에 들어있는 파르길린이라는 성분의 작용을 억제해 약효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심하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치즈입니다. 치즈. 뇌졸중도 할 수 있네요. 포도주스는 혈압을 낮게 하고, 바나나는 아까 바나나는 뭐죠? 심장마비. 바나나는 심장마비, 치즈는 뇌졸중이요. 주의할 게 많네요. 다음은 자몽입니다. 자몽. 제가 이거 방송을 하다 보면요, 이 거치돼서 그런지요, 자꾸 따다다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어떻게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주스, 바나나, 치즈에 이어 자몽입니다. 자몽의 니란진 성분이 고혈압약의 약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몸속 약물의 농도를 높일 수 있어 자몽과 혈압약을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혈압약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약효가 지나치게 상승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우유의 4개의 음식은 절대 혈압약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 포도주스입니다. 혈압을 낮게 해주고, 바나나는 그 뇌졸중이라 했나요? 심장마비. 그리고 치즈가 뇌졸중이고요. 자몽도 그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손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어갖고
오늘 그 손가락 주물러 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 손가락 주물러 주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매번 머리가 지끈거리고 필요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에 쫓겨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손가락 지압법이 인기를 끈다. 손가락 지압법이네요. 아까는 손 마사지 했었죠. 어제는. 지난 17일 온라인 미디어 위티피드는 매일 손가락을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흥미로운 지압법을 소개했다. 미국의 버미스터 박사가 1950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손은 온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메리 박사는 손을 지압해 주는 것만으로 당신은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며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메리 박사가 소개한 손가락별 지압법을 소개하니 매일 3-5분 동안 꾸준히 해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심장 및 폐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엄지를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긴장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엄지손가락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 엄지손가락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좋네요. 다음은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은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소화가 되지 않거나 위장통, 변비 등이 있다면 꾹꾹 눌러주길 바란다. 활동량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지압법으로 꼽힌다. 평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검지손가락을 지압하면 좋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면 검지손가락을 지압하면 좋네요. 다음은 중지손가락입니다. 중지손가락은 순환계 계통과 연결되어 있다. 순환계 계통은 우리 몸에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딱 좋은 지압법인 것이다. 아울러 불면증이 있거나 빈혈 등 현기증이 난다면 매일 지압하면 좋다. 중지손가락입니다. 빈혈. 다음은 약지손가락입니다. 약지손가락. 약지손가락은 감정 및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우울함을 느낀다면 지압해 주길 바란다. 우울하면 약지손가락입니다. 다음은 5번째로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신장 및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새끼손가락을 꾸준히 주물러주면 만성 두통이 완화되고 목의 통증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만성 두통에 시달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지압법이다. 건강 뉴스 매거진 중에서 3분 손가락 주물러주면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쌈채에 대해서도 알려줬죠. 거기도 저희가 상추 깻잎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명이나무를 장아찌로 먹으면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마늘의 다른 이름 명이나물. 울릉도에서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목숨을 잃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목숨을 잃었다 해서 명이나물이네요. 산마늘인데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하여 일본에서는 수도승들이 즐겨 먹는 행자 마늘로 중국에선 자양 강장에 좋고 맛이 뛰어난 산채로 사랑받아왔다. 최근 황금 약초로 불릴 만큼 그 수요가 폭증하자 가파른 비탈에서 목숨 걸고 야상 채취하려는 사람들로 현지에선 오히려 명을 줄인다는 명줄나물로 불러야 한다는 우스갯말도 나오고 있다. 명이나물이야 명을 이어게 오래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요. 명줄나물.
가파른 비탈에서 채취하다가 죽을 수 있다 해서 명줄나물로 되어 있네요. 명이나물이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요, 자연 분주에 의한 산마늘 번식은 연간 2-300밖에 되지 않으며, 실생 번식의 경우는 종자 파종에서 수확까지 4-5년이 소요되는 등 번식률이 낮기 때문이다.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공급 부족 원인이 되네요. 전에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 명이나물도 많이 재배하는 것 같은데요. 동의보감에는 소산이라 하여 매운맛이 있고 비장과 심장을 돋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명이나물 원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 명이나물은 제철을 놓쳐도 줄기 등을 솎아 먹을 수 있는 다른 채소들과 달리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만 맛볼 수 있습니다. 명이나물은 맛과 건강에 좋은 명이나물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장아찌로 담가 먹어야 합니다. 이게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시기를 놓치면은요, 그래서 그 장아찌로 담가 먹어야 하네요. 다음은요, 제가 그 준비한 사무실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사람들은 무수한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그 인연 속에 고운 사랑도 엮어가지만 그 인연 속에 미움도 엮어지는 게 있다. 고운 사람이 있는 반면 미운 사람도 있고, 반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예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고운 인연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악연도 있다. 우린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사람일 때는 행복함이 충족해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다지 반갑지 않아 무료함이 몰려온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 과연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 과연 나는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 주었는가? 한 번 만나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갔다. 한 번 만나고 난 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갔다. 진솔하고 정겨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나는 분명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 번 만나고 나서 좋은 감정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행에 속할 것이다. 언제든 만나도 반가운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언제든 만나고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자. 제가 다음에 준비한 거는요, 약 대신 먹는 천연소화제 12가지인데요. 이건 너무 많아서 월요일날 제가 알려드리고요. 사무실 거의 다 왔거든요. 날씨는 아주 좋네요. 이따 오후에는 몇 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부터 화성에서요 2박 3일간 교육이 있어갖고 저는 아침에 조에 참석했다가 바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금요일 날이요 점심때쯤 끝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제가 준비해 갖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2가지 그 약 대신 먹는 그 천연 소화제 12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동안에 특별한 그 뉴스가 있으면은요 같이 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저는 다 왔고 이게 제가 이거 방송을 계속 하면서요 지금 56번째인데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똑똑똑 하는 게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 통로가요 입출입구 이 통로가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요 여기 통로가 좁아갖고 그 옆에 그 긁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긁혔는데 옆에 긁히는 분들이 많아갖고 여기 조심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차선이 두 개가 아니면은요 진입 차선하고 출구 차선하고 여기 두 개 아니면은 조금 더 넓게 좀 해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긁히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또 그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방송했는데요. 항상 보면은 여기가 그 저희에서 한 30몇 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요 페이스북에나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찾아보고 노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